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코인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초보 코인 투자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코인을 하고 싶은데 코인 이거 잘 모르겠어. 유튜브를 봐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생초보일 때부터 고수로 갈 때까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집어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희 블로그 종목은 블로그는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습니다. 이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코인 전략들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해드리는 영상들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 블로그로 많이 놀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자세한 내용, 타이밍까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질문사항들 있으시면 010-8132-7765 이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저희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디지털 법안 통과되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되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고 하원에서 부결났다가 다시 재상정해갖고 하원에서 결국 통과를 해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이 이야기 기억이 나십니까?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법안이 세트로 통과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날개를 달다. 뭐 내용이 블라블라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자. 응? 스테이블 코인 안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 만들자. 그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민간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유통시키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해 줄 거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요 자산이 안전적으로 구성이 되는 건지 괜히 투자했다가 돈 날리는 건 아닌 건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1코인은 1달러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뭘 이딴 개념을 사용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죠. 우리나라는 원화를 집어넣고 비트코인 살 수 있죠. 바로 거래소에서. 우리나라만 전 세계 유일하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 그러면 코인 해야지 이러면 바이낸스에 계좌 만들잖아요. 거기에 달러를 집어넣고요.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를 뭐로 바꿔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녀석이 하나 탁 걸린단 말이에요. 요거를 안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이거 여기서만 쓰지 말고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데터 코인이 있고 뭐 UDT가 있고 뭐 UDC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 뭐냐면 USDT, USDC 뭐 이런 것들. 그 스테이블 코인 종류거든요. 어디 회사에서 발행했느냐. 그래서 최근에 USDC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서클이라는 녀석이 요 600%가 올랐어요. 700%가 올랐어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니까 앞으로 이거 어마어마하게 사용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무튼 이건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요 이야기 나오거든요. 요거 리플이 대표적으로 걸릴 수가 있는데 코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코인으로 나왔는데 이게 증권거래소에서는 이거 증권이다 이거지. 그래서 증권거래소법에 따르라 이거야. 근데 아닌데 나는 코인인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니까 너는 증권이야. 코인 아니야. 그래서 그 미국의 주식거래소랑 겁나 싸웁니다. 법안으로 갖고 싸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는 코인 쪽으로 지지해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플이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랬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따로 리플 시간을 따로 갖고 여러분께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런 큼지막한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요거 주식인지 아닌지 코인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짓자라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안티 CBDC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CBDC라는 게 있고요. USDT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CBDC는 뭐냐면 중앙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만든 겁니다. 1달러 이거 나라에서 만든 1달러예요가 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만든 1달러인데 이거 1달러랑 연동시킵니다. 그래서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니네를 뭘로 믿고 나라야 뭐 미국이야 믿을 수 있지. 어차피 우리가 쓰는 원화도 결국은 한국은행 믿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스테이블 코인 너네는 뭐 믿고 사용해야 되는데 에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돈을 맡겨놓죠. 그 돈으로 채권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의 가치를 맞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세 번째 법안이 안티 CBDC 법안이거든요. 나라에서 만드는 CBDC 이거를 좀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 이거는 민간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 그래서 발행 주체가 국가, 요건 민간, 법적 지위가 화폐급이죠. 화폐예요. 급이 아니라 화폐고. 얘는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가치를 유지시키는 등가 교환물. 헷갈리죠. 머리가 복잡하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CBDC는 공공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여 블라블라블라 정부 주도로 가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로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나라에 돈이 많이 돌아. 그러면 돈을 이렇게 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자율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이자율을 높여. 그러면 은행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죠. 은행 이자율은 누가 결정합니까? 중앙은행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높여서 돈들을 시중으로 빨아 들어가. 그러면 시중에 돈이 적어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경기가 침체되겠죠. 돈이 잘 안 도니까. 경기가 너무 침체됐네?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야지? 그러면 돈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자율 낮으면 어떻게 돼? 은행 가서 돈 빌려가지고 땅 사잖아요. 집 사고, 아파트 사고. 그런 거예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유동 물량이 늘어나죠.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요. 이런 겁니다. 나라에서 돈을 풀었다가 줄였다가 풀었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민간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공공의 안정성을 위한 CBDC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탈중앙화 서비스 어쩌고저쩌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어쩌고 떠들잖아요. 코인이 미친듯이 날아가고. 이것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눌러보려고 했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해서 CBDC를 그래서 만든 건데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세 가지로 쓰입니다. 현금 쓰일 거고요. 미래는 현금 뭐 무조건 없어지진 않겠죠. 그 다음에 CBDC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갈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갈 거고, 지금 현금 위주로 가 있잖아요. 현금 위주의 위상이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CBDC 위상과 스테이블 코인 위상이 올라갈 건데, 위에 법안으로 봤지만 이 CBDC 법안, 안티 CBDC 법안은 뭐예요? 통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권한이 굉장히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현금이 다음으로 뭘로 바뀝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스테이블 코인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스테이블 코인 갖고 코인 산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가능한 건. 스테이블 코인 갖고 지금 피자 시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시켜 먹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코인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어.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돈을 때려 넣겠죠. 그거 다 뭘로 바뀝니까? 코인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근데 지금 알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했죠. 대장주가 상승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횡보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돈이 퍼져나가는 건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니까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랑 다 같이 가서 현금 없는 사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떡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여기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런데 이거 결국은 돈이 막 엄청 찍혀서 유동성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현금이 뭘로 바뀌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많던 현금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거니까 유동성이 엄청 늘어나겠네? 유동성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코인이 미친 듯이 날죠? 코인들이 미친 듯이 나니까 어때요? 위험 자산이 날죠? 위험 자산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이 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다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생겨야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동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제 그랬죠? 언제? 코로나 시절에 경기가 너무 위축되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돈을 푼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직격탄 맞은 미국이 어땠어요? 헬리콥터원이 뿌렸죠. 미국이 이자를 확 낮춘 다음에 돈을 미친 듯이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이 넘쳐나니까 어때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는 떨어지죠. 만두 100개가 있었어. 하나에 100원이었어. 근데 만두를 갑자기 10,000개를 찍어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는 게 맞죠, 보통은. 그래갖고 만두 가격이 미친 듯이 폭락하는 게 맞죠. 달러라는 상품이 있어. 이거 하나에 1,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었어. 근데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대네? 그럼 이거 달러 어떻게 돼? 하나에 5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겠지. 이걸 뭐예요? 원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죠. 환율이 반토막이 났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뭐 어떻게 해야 돼? 달러 가치가 공급이 늘어나서 박살이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화도 공급을 늘려서 가치를 같이 떨궈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환율이 또이또이가 맞지. 그래서 미국이 경기가 너무 어렵네?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야지. 달러 공급이 늘어. 그러면 원화 공급은 어떻게 돼야 돼? 같이 늘어야지. 엔화 공급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늘어야지. 그래야지 환율이 또이또이가 맞지. 그러면 미국이 돈을 풀어. 전 세계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푼다. 그래서 코로나 시장에 경기가 다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갔죠. 부동산이 미친 듯이 날아갔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법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야.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이 높아졌어. 사람들이 현금을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려고 해. 근데 그거 갖고 뭐 해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게 코인밖에 살 수가 없잖아. 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코인이 뛰네? 위험 자산이네? 주식이 뛰어야 되네? 주식이 뛰죠. 주식 코인이 다 뛰네? 시장이 좋은가 보다. 부동산도 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결국은 유동성이 많이 늘었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돈 찍는 기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통화량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100달러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100달러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100달러는 사라지고 스테이블 코인 100달러가 생기는 거죠. 초탈적으로 뭡니까? 100달러가 100달러인 거죠. 또이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건 없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현실은 유동성이 늘었죠. 왜 그런 거죠? 체감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이거 가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를 사야 되죠. 국채는 뭐예요? 왜 국채를 사야 돼?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면 안전자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도 있을 거고 금도 있을 거고 블라블라블라 안전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다 뭘로 가고 있어요? 국채로 몰빵될 수밖에 없죠. 왜? 미국이 법으로 미국 국채로 담아놨으니까.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가야 될 돈들이 다 미국 국채로 몰빵이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돈을 묶어놓는 거예요. 국채라는 건 뭡니까? 1년 동안 돈을 묶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묶어놓고 나중에 이자 받을게요. 1년 후에 이자 받을게요. 10년 후에 이자 받을게요. 그게 1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돈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그걸 쓰잖아. 안전자산에 현금 묶어놓고 현금 묶어놓은 거 가치만큼 갖다 쓰잖아. 그럼 시장에 그만큼 돈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묶여서 나오지 말아야 될 돈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늘는 거죠. 그래서 총화량은 뭐 그대로 또이또인데 체감 유동성은 늘죠.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 압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고 있는 거 맞죠? 저 혼자 열심히 블라블라 떠드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가 코인 가격으로 상승이 되더라. 그래서 최근에 코인들이 미친 듯이 불타오르게 되고 코인이 미친 듯이 불타오르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도 코인 해볼까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원데이, 투데이에서 끝날 일입니까? 이게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떡상하고 올랐잖아요. 왜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코로나가 왜? 유동성 늘린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니까 그 돈이 코인이랑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이쪽으로 다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날랐었던 거예요. 이해 가죠?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다르죠.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미국이 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앞으로 돈이 뭐가 된다고요? 돈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환전 수수료가 박살나죠. 환전 안 해도 되지. 이해가 가죠. 이건 좀 나중에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한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월급을 원화로 받고 싶습니까? 달러로 받고 싶습니까? 저는 달러로 받고 싶은데요. 환율 위험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월급 받은 거 갖고 해외여행 갈 때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요. 많이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미국의 법을 통과시켰는데 당연히 많이 쓰니겠지. 맞잖아요. 요거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 통화가 합쳐진다는 얘기죠.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보면 통화가 한 방에 합쳐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잘 모르죠. 머리 아프죠. 예전에 유로화가 발전되었을 때 어땠어요? 통합되었을 때 그리스,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뭐 이런 애들 많았죠. 피그스라고 들어봤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돼지들. 얘네들 어떻게 했어요? 유로화가 통합이 되자마자 얘네들 쌍망했잖아요. 이 통화가 통합이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력 약한 나라들, 동남아들, 약한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은 싹 자빠진다. 나중에 요거는 유로화 이야기하면서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유동성의 재편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코인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사야 됩니까?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뭐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사야 되는지 따박따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한자 한자 배워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부터 다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들 기본 하나하나 다져나가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금리 인하 이런 것들. 기왕 얘기하는 김에 이거까지 끝낼까?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이거까지 끝낼까? 그게 낫겠죠. 그냥 마저 하는 김에 이거까지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현금을 빨아들이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현금만 빨아들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투자 안 해요? 일본 사람은 투자 안 합니까? 중국 사람은 투자 안 할까요? 다 하겠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위상을 과연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인데 한계가 있어 보이죠. 결국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 국채 수요가 미친 듯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보존을 위해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데 그게 이미 나라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국채 수요가 규모가. 그러니까 야, 이거 미국이 과연 이 국채를 다 찍어낼 수 있을까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국채라는 것은 기준 이자율에 연동됩니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이자율 있잖아요. 은행 이자율. 이자율은 이 기준 이자율을 통해서 플러스 가산 이자율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은행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기준 이자율을 인하하느냐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미국이 지금 이자율을 낮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채라는 것은 돈을 빌려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자를 따박따박 주는 게 아니에요.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1억짜리 국채를 팔 때는 이자를 5% 생각을 하면 얼마입니까? 9,5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이 1억짜리 국채 가격은 얼마입니까? 9,500만 원이라고요. 요거 때 이자율을 뭐라고 부릅니까? 5%라고 불러요. 할인율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 이해하기 편하게 대부분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요? 자, 근데 국채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할인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해주지 말아도 돼요?
안 해줘도 되죠. 그러면 1억짜리 국채를 얼마에 팔아도 됩니까? 9,900만 원에 팔아도 스테이블 코인 하려는 사람들은 사야 되죠. 이자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얼마를 하든 사야지. 그러면 요거는 이자율이 할인율이 얼마가 나오니까? 1% 나오죠. 국채 이자율이 5%에서 1%로 바뀌었죠. 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시장의 98%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럼 할인율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준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기준 이자율, 미국의 기준 이자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얘는 93일짜리 단기채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이자율 하락의 압박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자율이 하락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미국 이자율이 하락되면 한국 이자율도 떨어지죠. 중국 이자율도 떨어지죠. 일본 이자율도 떨어지죠. 전 세계 이자율이 다 떨어지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미국 이자율이 떨어지면 전 세계 이자율이 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전 세계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러면 다시 또 코인으로 들어오겠죠. 선순환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선순환만 있을까? 나쁜 점은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환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국채를 이 시장에 막 여러 가지 이상 상황이 생겨서 나는 이제 국채를 매도를 해야겠어. 돈을 현금을 받아 와야겠어.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대량으로 국채 매도가 뜨겠죠. 대량 국채 매도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시장이 풀리겠죠. 그러면 할인율이 올라가겠죠. 그럼 미국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경기는 개판 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가면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안 그렇겠지만 나중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미국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려있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건 아니고 지금은 물 들어오는 시기니까 한창 놓아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로 인해서 결국은 이자율 하락 압박이 커질 거고요. 유동성 상승 압박은 더 커지겠죠.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코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 모두 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건 구조적입니다. 한 5에서 10년 정도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주식 영상을 찍다가 주식 아니야, 이젠 코인의 시대야 라고 해서 제가 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것들 하나하나 찝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충분히 저와 함께 코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유튜브 채널을 봐도 완전 생 초보들을 알려줄 만한 그런 채널들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리플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3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두 번째 법안 통과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쉽고 재밌게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 주소 여기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거든요.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꼭 많이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잡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채팅방 링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010-8132-7765 이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팅방 참여하고 싶어요. 나는 리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종목들 많이 적어서 주시면 제가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중심으로 영상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